안녕하세요. 웨스겸연구소 정훈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련한 Q&A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자기주식 취득 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총 한 5가지 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규정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대주주고 오너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 내 주식인데 뭐 어차피 내 회사인데 뭐 내 맘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일단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상법상 그리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대로 자기주식 취득 과정에 뭔가 하자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얘는 주주 등에게 단순히 법인의 자금을 대여한 걸로 간주해서 가지급금 처분이 내려지고요. 가지급금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만큼을 법인세로 추가를 과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입장, 주주 입장에서는 이에 따른 소득세를 처분받게 되는, 뭐 이런 인정이자만큼의 소득세를 처분받게 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더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상법상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판례 보면 꼭 이렇게 좀 법무사님들이 이걸 진행해 줄 때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냥 원래 쓰던 상투인 것들 갖다 쓰는 거죠. 뭐 의사록이나,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이분들은 그냥 절차를 대행해 주는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를 추진하고 하는 법인에서, 이 자기주식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에서 반드시 이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회사 내의 보유 자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중요한 이슈 같은데요. 상법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그런데 이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서류상의 거죠. 그럼 서류상의 배당 가능 이익이 10억이다. 그럼 10억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회계장부상 존재하는 금액에서 취득을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거를 재원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과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얘가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회사에 있는 돈을 추가로 뭐 딴 데서 론을 끌어왔거나 뭐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좀 자기 계산으로 취득하다고 어렵고 가지급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현재 대법원 심리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 웬만하면 회사 내 자금으로 자기 주식 취득 대가를 지급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빚내서 굳이 만약에 이걸 취득을 했다라면, 냉정히 빚내서 취득을 했다라면, 빚내서 취득했으면 이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거나 뭔가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주식 가지고, 비상장법인 주식 가지고 그렇게 보기가 좀 사실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좀 회사 내 보유자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되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일시에 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돈이 없다라면 뭐 회사에서 자기 주식 취득 대가를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취득 목적과 보유, 그리고 처분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만약에 보유 목적으로 취득을 하셨으면 진짜 그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주주총이라든가 이런 근거들을 계속 남겨두는 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취득할 때도 뭐 임직원 보상 재원이라든가 뭐 보유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깨알같이 의사록에 담아두고, 만약에 보유하게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경과에 대한 내용들은 좀 서술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기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주와 회사 간의 특수한 계좌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법상 부당이익 계산부에는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세법상 기준 가격을 준수하시고, 만약에 그 가격을 산출했으면 산출 가격의 정당성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대개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그 대주주, 즉 CEO가 자기 주식을 예를 들어서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일반 목적으로 취득한다는 건 특정 여러 사람이 균등하게 취득한다는 의미보다는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인만 자기 주식권만 취득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혼자만 자기 주식을 회사에 판매하시는 것보단
여러 주주가 함께 판매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 불필요한 오해들을 사지 않을 가능성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같은 경우는 취득하실 때 이런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정도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좀 스케줄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하시게 되면 뭐 세법상 불이익을 당하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야심차게 정 소장이 기획한 윌스기업연구소 정 소장이 준비한 자기주식 취득에 관련한 Q&A 5가지. 자, 이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컨텐츠는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